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최근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약간 우려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년 만에 휴가다운 휴가, 특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한류의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 휴가 트렌드와 함께 관광 산업 상황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상현 한국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관광항공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까? 먼저 일단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뭐 가족하고 네. 그 전라남도 장흥에 다녀왔는데요. 아, 네. 국내 여행으로 그렇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네. 예. 그런데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네. 좀 오랜만에 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좀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금 993만 명이 지금 해외 여행을 갔거든요. 거의 한 1,000만 명 입박을 하는데요. 작년에 비하면은 거의 한 7배 정도 늘어난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작년 있겠습니다. 여름 이맘때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135명이 출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993만 명이니까 예. 거의 한 7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다 보니까 예. 너도나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특히 어디를 가냐 봤더니 엔화가 싸다 보니 요즘에 일본 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본 여행 코로나 뭐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예요?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상반기에 지금 313만 명이 저희가 갔거든요. 그러면은 993만 명 중에서 313만 명이면 거의 3명 중에 1명이 갔다라고 하는 해외여행 정도가 가신 있고요. 분들 셋 중에 한 명이 명이 일본으로 일본을 갔다라고 갔다. 하는 거고요. 이제 평소에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일본을 가는 건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수치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했을 때 가 이제 올해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사실 그 이전인 2019년을 비교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해외 관광객 수가 지금 상반기에 2019년에는 1,500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66%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게 나간다라고 그렇군요.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전보다는 그 한 73만 명이 적은 예. 한 81%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작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죠. 그 전에 팬데믹 이전을 생각하면 아직은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 함께 네. 또 어디를 많이 가냐 봤더니 네. 뭐 아무래도 좀 가까운 동남아 쪽이 많을 것 같고 또 아예 그냥 통 크게 좀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더러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 트렌드가 이제 자꾸 바뀌고는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사람들이 이제 근거리에 여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휴가를 장기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을 가장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미국, 그다음에 더 멀리 이제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예. 자, 엔화 환율의 이점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좀 실제로 여행을 했을 때 그 경비를 조금 세세하게 따져 본다면 국내에서 이 한국 여행, 국내 여행하는 것과 네. 일본 여행하는 것과 네. 경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떻습니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예. 일본에는 좀 여행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 1인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중저가 호텔들이 1인실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소규모.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원래 2인실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1인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혼자 숙박을 해도 2인실 요금을 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도시에 그 일본에는 중저가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좀 선택의 폭이 좀 많고, 예. 또 다양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일본에는
이제 면세 제도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5,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이상만 구입을 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 면세점이 아니라 그 뭐 일반 상점, 마트, 백화점 어디에서나 그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거의 그 자리에서 즉시 할인해 주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면세점이 있는 소도시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예, 예. 일반 상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고가의 상품이거나 또 자기가 사고 싶은 상품이 없거나 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뭐 작성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아니면 공항 가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번거로움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 일본에서 여행을 할 때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엔저 또 우리나라의 고물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예. 일본 이제 음식값 하나만 보더라도 그 먹고 났을 때 좀 우리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좀 들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씁쓸한 게 우리가 일본 가는 것만큼이나 네. 일본인들도 우리 관광을 좀 와주면 좋을 텐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역시 엔저 현상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의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렇죠. 많이 가게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일본에서는 해외 여행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를 양쪽 다 차이를 벌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현재 지금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예. 해외 여행하는 숫자가 35%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이제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뭐 네. 비단 우리나라 여행만 안 오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도 여행을 지금 가지 못하는 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한때는 뭐 외국인들이 일본보다 또 우리나라를 좀 네. 더 많이 선호해서 오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예. 거의 이제 저희가 한 2000년대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한 2010년까지 일본하고 저희하고 관광객 수가 외래 관광객 수가 한 뭐 500만, 600만, 700만 그 정도 선에서 비슷비슷 이렇게 했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예. 저희가 일본보다 그 관광객이 훨씬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 62만, 우리나라가 한 97만, 그래서 거의 1.5배 된 적이 있었었죠. 예,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못 가고 대신에 이제 하나의 또 뭐 풍선 효과죠. 우리나라로 더 많이 오는 현상이 생겼었는데요. 예. 이제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제 또 한 3,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5년부터 관광객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9년에는 거의 저희 나라의 2배 정도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00만 명, 그 다음에 1,700만 명의 외래 관광객 숫자에 비해서 일본은 한 3,100만 명 이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예, 예.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엔저 현상도 있겠고 예. 뭐 지방 관광 활성화 등이 뭐 있겠습니다. 예, 뭐 환율 문제 어쩔 수 없다 손 쳐도 네. 이 뭐 해외 여행 갈 때 꼭 비용만 보고 가지는 네,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관광 자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면에서 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관광객 수가 그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관광지에 그러니까 관광지 다운 관광지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뭐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뭐 제주 예. 이 정도 꼽는데요. 일본은 저희가 딱 생각만 해도 네, 후쿠오카도 있고 오사카, 뭐 동경을 비롯해서 규슈 내에서도만 해도 규슈에 뭐 사가, 그다음에 뭐 베푸, 나가사키, 미야자키, 가고시마 뭐 등등등 이 한 지역만 해도 여러 그 관광지가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번 왔거나 2번 오면 예. 그다음에는 이제 갈 곳이 별로 없는데 어, 일본은 가도 갈 곳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재방문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런 누적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보다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적인 뭐 관광 도시 또는 지역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경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케이블카 사업을 네.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게 관광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 관광 효과를 뭐 예. 단기간 또 장기간 이렇게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케이블카라든가 그 이런 시설들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들이 거의 지금 소멸 직전에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자체 내에 사실 특별한 관광 자원이 없을 때는 예.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들여오려고 하는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 하나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도 따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출렁다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케이블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게 생기면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유명해지면 다른 지역에서 또 만들잖아요. 또 다른 지역 또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차별화가 안 되는 네, 거군요. 차별화가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지을 때에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의 한 케이블카 같은 경우 1,000억 전후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세금을 이제 먹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철거하지도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흉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장기간, 단기간,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영향,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 또 상품성으로의 가치성 이런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일단 제주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외국인들도 제주도를 많이 알 것 같고 그런데 생각만큼 이 제주도 역시 네. 관광 산업이 최근에 이렇게 크게 활기를 띠는 모습은 아니라고 해요. 우선은 이제 내국인 입장하고 외국인 입장이 있는데요. 예. 일단 내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작년 뭐 재작년 제주도에 되게 많이 갔었죠. 근데 그거는 해외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이 지금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지다 보니까 그 제주도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제주도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가격이 좀 비쌌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좀 비싸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그 좀 관광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뿐만 아니라 뭐 항상 어디든지 휴가철이면 그렇습니다. 그 바가지 요금 참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의 그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예. 여기 잠깐 일본에 하고 맞물리는데요. 이 항공 노선이 없습니다. 제주도로 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항공 노선이 수십 개, 거의 도시마다 다 있죠. 여기서 뭐 오키나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후쿠오카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가사키도 갈 수 있고, 미야자키 저희가 각 소도시마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서 가는 그 비행기들이요, 혹은 인천에서 가는 비행기들이요. 심지어는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데도 연결되는 데가 많아요. 뭐 다카마츠, 뭐 마츠야마 이런 데도 항공 노선이 다 있어요. 근데 동경에서 제주도로 오는 노선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국제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그 동경에서 이제 연산분을 이제 제주도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예. 근데 노선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대구를 거쳐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4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좀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에 지금 공항이 꽤 많이 있어요.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흑자인 공항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서울, 그러니까 김포, 그다음에 부산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청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나머지 공항들은 지금 거의 활용되지 않고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뭐 유령의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데를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예. 좀 직항 노선을 좀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 그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훨씬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 관광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말씀해주신 그 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네. 좀 우리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뭐 정책적인 뭐 필요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 뭐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좀 면세점 혜택을 좀 많이 좀 면세점 혜택. 예. 증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숙박업체에 부가세를 좀 면제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 비용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입국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 지원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을 해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유명한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BTS 뭐 이런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방 관광지 예, 그 다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네요. 방영을 하면 외국 효과가 클 관광객들이 것 그렇죠. 같은데요? BTS가 방문했던 곳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광 산업에 대해서 박상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